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희 한우 선물은 설로인 뭐 부동부동 인장 서비스 다 선형 크리에이티브 다 중요하지만 저희가 소고기를 팔고 있습니다. 아 요즘 팔아요? 팔고 있습니다. 어디서? 언더스탠딩 채널에서. 왜 나도 모르지? 아니 그 자기가 찍었으면서 왜 몰라? 우리 찍은 거 소고기 굽는 거 찍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로인 요 선물 세트. 그렇습니다. 명절 선물, 명절 앞두고 지금 미리 예약 주문은 받고 있다는데 언더스탠딩 사면 조금 싸다니까 비쌉니다. 아. 솔직히 조금 비싸요. 그러니까 설로인 선로 한우 선물 하려면 네, 언더스탠딩에 와서 하면 다른 곳보다 좀 조금 싸다. 쌉니다. 조금 싼 게 얼마? 2만 원? 근데 얼마짜리인데? 막 10만 원, 20만 원 하죠. 아, 그거 한 10% 정도 대략.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곰국 아, 그런 거 준다고. 그런 것도 준다고 하니까 난 모르지. 그거 어디 가면 링크 있어? 게시판에 언더스탠딩 게시판에 올려져 있으니까요. 언더스탠딩 게시판은 어디 있습니까? 언더스탠딩 들어가면 딱 나옵니다. 아, 유튜브 왜? 채널에 유튜브 채널 언더스탠딩 채널에 들어가시면 들어가면 게시판 이런 게 있어요. 게시판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게시판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얘기로 그냥 본인이 어딘지 알지. 게시판 맞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영상의 댓글에도 음. 똑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아, 네네. 오셔서 지금 그럼 사면 추석 때 보내줍니까? 선물용이잖아요, 이거. 선물용. 내가 먹는 것보다 이게 음. 약간 사실은 과포장이라서 내가 사는 것보다는 비싸요. 포장용이 있으니까. 근데 누구한테 선물해 주기는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되면 추석 때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예. 남았는데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조금 싸게 파는 거지. 미리 접수하고 네, 추석 그렇습니다. 언저리에 보내준다고. 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저희들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 우리한테 보여주라고? 솔직히 우리 때문에 공부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이. 그죠? 자, 네. 부모님 댁에 네. 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프로 TV를 검색하시면 저희 회사 주소가 나오고요. 네. 거기에서 안승찬 뭐 2% 이렇게 보내면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뻔뻔해. 자, 이제 서병수 애널리스트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예. 네. 오늘은 진짜 재밌는 주제를 하시네요. 재밌. 아식스. 요즘 아식스가 예. 난리라는데 예. 없어서 못 산다는. 뭐 아닙니까? 뭐? 아 그래요? 아, 요즘 하여튼 아식스 뭐 일본 스포츠용품 주가가 엄청 뛰고 있다고 그래요. 예. 런너들 사이에서 하여튼 일본 신발 사기 열풍이 불고 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사실 나이키가 상대적으로 조금 안 되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여러 신발 회사들이 뜨고 있거든요. 예. 이제 뭐 아식스 하나만 딱 들고 오면은 좀 재미가 없어서 예. 요거 포함해서 이제 일본의 이제 그 관련된 스포츠용품 업체들 한 5개를 좀 묶어서 요즘 어떻게 무슨 일이 있는가? 예, 그리고 또 그 업체들 간의 주가 흐름이나 이런 게 좀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예 진짜 종목을 5종목을 딱 찍어놓고 찍어가지고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스포츠용품 예. 언더스탠딩이 이게 문제예요. 왜? 그러니까 언더스탠딩을 매일 보잖아. 그러면 뭐가 좀 관심이 가는 게 있어도 스스로 공부를 안 하게 돼. 왜? 며칠 후에 언더스탠딩 해줄 건데 라는 생각으로 네. 큰일입니다. 하여튼 네, 공부해보죠. 괜찮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네. 예. 주가가 많이 올랐나요? 주가 뭐 곧 자료에서 예, 예, 말씀드리도록 예. 보시죠.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자료 한번 좀 첫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네. 일단 저 뭔가 뭐죠? 저 왼쪽 주가입니까 예, 저게? 뭔가 저게 차트가 좀 있고요. 어. 또 한쪽에는 저 몸매하고는 전혀 다른 이렇게 멋진 네. 분들 몸매가 있죠. 오늘 네. 이제 내용이 이제 저런 거와 관련되는 건데 이제 저 페이지를 보면서 이제 가겠습니다. 일단은 아식스 얘기를 하기 전에 혹시 미즈노라고 하는 회사 아세요? 알죠. 예, 이제 알죠. 그 운동화라든가 뭐 예. 야구 아마 골프채 하실 때도 미즈노 미즈노 골프채. 골프채도 있잖아요. 네. 예. 스포츠 세계의 모든 것 미즈노. 아식스맨이 스포츠맨 그건 아식스. 예. 그래서 어쨌건 그 미즈노라고 하는 게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일본에 상장돼 있고 아식스도 일본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일본 회사예요, 둘 다? 네, 둘 다 일본 회사입니다. 이게 네. 저는 이제 좀 약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뭐 한국 주식이나 뭐 외국 주식 보면은 주가가 최근에 많이 안 오른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옆에 보시면 이게 일봉 차트거든요. 그리고 네.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와 월봉 봐라 저 뭡니까? 예. 미즈노예요? 이게 미즈노예요?
예, 미즈노의 이제 일봉 차트, 월봉 차트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얘는 지금 역사상 신고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8월 달에 그때 좀 빠지는 척 할 때는 빠지는 척 조금 하다가 다시 신고가를 올라왔다. 쳤고 그 전에도 갔고 월봉으로 보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주식에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미즈노라는 주식이 많이 올랐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야, 지난번 세일 때 많이 싸졌구나. 네. 10,000원 갈게 지난번에 폭락길 날 6,000원 갔었네. 그렇죠. 요게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던 아식스입니다. 요즘 아식스 요게 일봉 차트고요. 요게 월봉 차트입니다. 와.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5일 날좀 해서 좀 빠졌죠. 나가도 예, 지금 좀 얼추 빠졌다가 회복했네요. 거의 이제 고점 근처에 네. 회복했죠. 물론 이제 아까 미즈노보다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예, 그래서 이제 두 종목을 제가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도 있기도 하고요. 예. 관심 있게 계속 보는데 야, 이렇게 두 종목이 이렇게 되니까 혹시 저런 게 다른 것도 있나? 저는 이제 미즈노 아식스 말고. 네, 미즈 아식스 말고 왠지 좀 꺼리가 있나? 그리고 얘들은 왜 오를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막 뒤져봤습니다. 상장사 중에 우리 또 이제 뭐 스포츠웨어나 용품 만드는 회사들 뭐 있나? 1년 반 사이에 5배가 올랐네. 아쉽습니다. 예. 관심도 안 두고 있었는데. 예, 뒤에 이제 곧 몇 퍼센트 올랐는지 수익률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요 5개 회사가 그 일본에 상장이 돼 있는 스포츠용품 회사들이에요. 근데 다 하는 건데. 예. 요넥스 배드민턴. 요넥스 아세요? 배드민턴. 요넥스지.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배드민턴을 안 쳐가지고 사실 요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한테는 뭐 요넥스는 거의 대표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요 5개 회사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그래서 요 5개 회사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볼 네. 거고요. 네.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아식스 하면은 일본에서 제일 큰 스포츠 브랜드 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요번에 이제 파리 올림픽에서 일본 대표팀에 옷과 신발이 이제 아식스에서 제공이 됐어요. 예. 그리고 아식스 하면은 이제 운동화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핫합니다. 예. 러닝화. 예, 러닝화가 핫하죠. 그리고 미즈노는 여기도 이제 다양한 스포츠 용품들 공급하는데 아마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야구 같은 거. 야, 한국 프로야구 선수들도 미즈노 글로브가 되게 많아요. 예, 이렇게 그렇죠. 카메라에 딱 잡히면 미즈노 이렇게 쓰는 게 많아.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스포츠 용품 그리고 거기 있는 옷까지 하는데 야구 그렇고요. 골프도 미즈노 골프채라든가 맞아요. 골프복 신발 있고요. 한국에서 이제 축구화나 풋볼 하시는 분들도 이제 미즈노 축구화를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러닝 여기도 러닝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운동 신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넥스 저는 이제 당연히 몰랐는데 이제 딱 아시는 것처럼 배드민턴 하면 요넥스라고 하는데 정말 이 배드민턴 용품 분야에서는 거의 절대 강자인 회사더라고요. 예. 절대 강자지. 예, 그래서 배드민턴 부에서 배드민턴 채 그리고 신발, 배드민턴 복도 요넥스가 많고요. 네. 이제 배드민턴 이외에 테니스하고 골프 쪽에서도 이제 요넥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상트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 요게 패션 의류로 좀 많이 아는데 맞아요. 예, 요게 이제 이토츠 상사라고 하는 미국의 일본의 종합 상사 있거든요. 예. 여기 계열사 중에 하나고 상장사인데 여기 이제 스키복이나 골프복이 좀 유명하고요. 야구 유니폼이나 수영복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윈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골드윈보다는 저희 더 노스페이스 많이 아시잖아요. 네. 그 영업무역에서 네. 전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회사는 골드윈은 자체 상품이고 더 노스페이스는 그 해외 기업인데 아시아 판권을 자기가 가져왔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영업무역한테 이제 또 라이센스 하우스 타거나 생산을 같이 하거나 이런 그런 형태를 거예요? 되고 예,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뭐 노스페이스가 한때 되게 뭐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예. 그런 식으로 그러한 글로벌 브랜드들의 를 가져와서 라이센스아웃 전기하는 이런 예. 사업을 많이 하고 아하.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노스페이스 비중이 크기도 하다 보니까 아웃도어 비중이 큰데 이제 골드윈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이제 스포츠 웨어나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네. 요 5개 회사가 있는데 요 5개 회사를 오늘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주가 수익률 이제 아까 얘기하신 거 딱 보면 어우. 오. 예. 오. 그러니까 이제 8월 23일 제가 기준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 아식스는 12월 말 결산 법인이고 나머지 회사는 3월 말 결산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 보통 이제 3월 말 결산이 많은데 이제 아식스가 좀 특이하게 12월 말 결산인데 이제 주가만 딱 보면 1년 동안 아식스는 113% 올랐습니다. 미즈노가 104% 올랐고요. 요넥스로 가면 조금 떨어지죠. 네. 36% 되고 데상트 19%, 골드윈은 마이너스 11%예요. 마이너스네요, 저기.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이걸 보는 순간에 얘도 그래도 뭐 스포츠웨어 회사고 아까 아식스, 미즈노는 되게 잘 나갔는데 얘는 좀 왜 이러지? 약간 이런 의구심이 좀 들잖아요. 아웃도어를 잘 안 하나? 예, 그리고 이제 6개월간 수익률도 놓고 보면 대략 이렇게 되는데 어쨌건 요 세 개하고 요개하고 좀 다르죠. 참고로 근데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요 데상트의 주가 수익률은 요거는 약간 좀 버블이 있어요. 왜냐하면 8월 5일 날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시장에서 공개 매수를 한다고 하면서 가격이 떴어요. 좀 올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상패되기 이제 곧 상패가 될 건데 어쨌건 요런 상황이라는 거를 아시고 그리고 보면은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100만 엔인데 일본에 얘기하지만 아식스 뭐 그리고 시가총액은 비슷하네요. 예, 여기서 이렇게 아니네, 되고 아니네. 차이가 이제 여기서는 한 10배 차이 나죠. 그럼 10배 예, 10배 차이 나요. 나는데 얘가 이제 그러니까 아식스가 압도적으로 맞고요. 시총으로 보면 뭐 골드인, 덱상트 있고 그러네요. 요넥스, 미즈노 돼 있고 그 매출액을 보시면 요게 이제 이게 100만 엔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 1000만 억 그러면 이제 6,802억 엔 정도 네. 되는데 네. 요게 이제 2,500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매출 규모가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확실히 아식스가 크구나. 예, 화식스가 큰데 이익 쪽으로 놓고 보면은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아식스는 33배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고 여긴 16배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약간 이게 이제 뭐 아식스는 뭐 운동하고 큰 거는 알겠는데 예. 이익률이나 약간 좀 얼핏 봤을 때도 약간 좀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가라고 해서 한번 일단 주가 와. 보면 이게 이제 2023년 이후의 수익률이거든요. 그럼 딱 봤을 때도 두 개 회사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확 나고 아식스 미즈노네. 예, 아식스 미즈노고 요넥스가 여기에 있고요. 데상트가 이거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튀었잖아요. 네. 요게 이제 공개 매수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도 이런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보시면 2023년까지는 그래도 좀 같이 올라가는 신용을 좀 했죠. 초반엔. 왜냐면은 요게 이 회사들이 그 22년의 숫자들이 다들 좋았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아웃도어라든가 밖에 활동하는 것들이 늘면서 숫자들이 올라왔는데 여기 전후로 해서부터 이제 실적들이 갈리기 시작하죠. 이게 주가의 움직임이 딱 확연히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회사는 이렇게 쫙 치고 나가고 있고 나머지 회사들은 조금 했고 그랬다가 이제 요넥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올라오는 그래서 2대 1대 2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사실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아식스 요즘 잘 나간다 유명하다라는 거는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예. 그리고 아마 미즈노가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는 거는 아마 요번에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아식스 미즈노와 데상트 골드원의 차이는 뭔가 그러게요. 예, 그리고 왜 이런 차이가 났는가.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이제 이 회사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통된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익숙하지 않은 종목들 얘기할 거니까 주가부터 보여드려야 될 것 예. 같아서 이제 요 내용을 하면서 얘네들의 차이를 이제 오늘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숫자 쪽 관심이 많고 이 회사들이 다들 이제 그 8월 달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 실적 발표에 대한 그 내용들이 있는데 이 회사를 보시면은 아까 앞서 그 두 회사의 차이가 어떤지 좀 볼 수 있는데 참고로 제가 이제 6월 말 분기라고 얘기를 한 거는 얘는 12월 말 결산이고 3월 말 결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2분기가 되고 얘네는 1분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냥 단순하게 그 한 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 어떤지를 비교를 했는데 아식스는 지금 다른 회사들하고 다르게 시총도 크지만 매출 자체가 YOY로 22%나 늘었어요. 어마어마하네요. 예. 저렇게 많이 잘 안 느는데. 예, 어렵죠. 근데 비슷한데. 예, 보통.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 보면은 요넥스가 11% 올랐는데 여기 6%, 1%, 6%. 그러니까 이제 벌써 여기서부터가 벌써 차이가 크죠. 근데 이제 사실은 매출액 증가보다 더 무서운 거는 영업 이익 부분으로 보면 아식스는 영업이익 자체가 거의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에.
매출이 저 정도 늘면 가능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레버리지가 있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20%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거의 2배가 늘었는데 다른 회사들은 보게 되면은 다르죠. 특히 얘는 마이너스까지 그러네. 나고. 그러니까 네. 이제 특히 이 회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작년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어요. 코로나 역으로 기저로 활동이 늘면. 근데 올해까지도 이렇게 좋아지는 거는 벌써 지금 여기랑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영업이익률이 되는 거고 영업이익률 자체도 얼마나 늘었나는데 여긴 영업이익률도 거의 70, 80% 이상 늘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익률 자체가 늘고 매출도 거의 2배, 20% 이상 느니까 이익이 거의 2배 이상 는 거고. 근데 이제 반면 다른 회사들은 되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아식스와 나머지 기업 간의 주가 차이가 갈리는 게 이해가 가는 거고 예. 그나마 이제 미즈노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그래도 20% 이상 두 자릿수가 나왔고 영업이익률도 개선이 됐다라는 네. 거고 경상손익도 지금 보시면은 이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거의 2배 이상씩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딱 놓고 보니까 아식스가 제일 센 거 이해. 그리고 미즈노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좀 덜 못 가는 게 이해가 가죠. 그리고 이제 6월 말 실적 관련돼서 추가적인 7, 8월 달에 좀 특이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보통 이제 일본의 기업들은 회사가 실적 발표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올해 사업연도에 연간 이익이 얼마인지를 회사가 가이던스를 제시를 해요. 예. 그리고 그게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그걸 수정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1년 연초 시작을 할 때 실적 발표에 대한 1년 가이던스를 하면 3개월 뒤에 그거를 수정을 하는 일은 특히 드물거든요. 특히 이제 아식스 같은 경우는 12월 말 결산이기 때문에 작년 12월 말에 대한 3월 달에 이제 실적 그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 3월 말 결산에 대해서 이제 5월 달에 하고 2분기 한 거를 이제 요번 8월에 하는 건데 그 12월 달에 하고 나서 그 가이던스 변경을 할 때 최근에 8월 실적 발표하기 전에 7월에 실적 발표 가이던스를 수정을 했어요. 예. 연간을.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매출액을 거의 12%, 영업이익을 67%, 당기순이익을 61%를 수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7월이면은 얘네가 12월 말 결산 법인이니까 1분기 끝나고 2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에 올해 연간 실적을 거의 50% 이상 이익이 는다고 재수정을 한 거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잘 팔려. 예,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2분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 네. 우리 연간 가이던스 수정해야겠어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다른 데는 보니까 비슷하네요. 예, 근데- 아식스 외에는 비슷하고. 예, 근데 딴 데는 가이던스 수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5월 달에 한 이후로.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아식스라는 회사가 최근 3, 4개월 사이에 너무 주가가 좋아지니까 3개월 전에 전망을 한 것도 미안해. 우리가 좀 틀렸어. 가이던스 올려야겠어. 할 정도로 아식스는 분위기가 좋았다는 거고. 예. 이제 반면에 이제 데상트라고 하는 아까 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이토추 상사가 회사가 운영을 하는 스포츠웨어인데 예. 여기는 지금 공개 매수를 발표하면서 상장 폐지를 상장 폐지를 왜 하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아까 이제 보시면 사실 이익이나 이런 게 증가가 좀 별로 더뎠잖아요. 예. 그 상황에서 오히려 100% 자회사로 만들고 약간 사업을 좀 더 집중하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약간 회사가 보기에는 좀 불편하다고 뭔가 생각하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상패를 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날 이제 당연히 시가보다는 좀 높은 가격에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가가 뿡 뜬 겁니다.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는 데상트는 실적이 안 좋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골드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이 골드윈은 아까 저희가 영업무역하고 얘기가 좀 잠깐 했었잖아요. 영업무역에서 이제 생산도 대행을 해주고 한국에 이제 그 노스페이스나 골드윈에 대한 브랜드를 가지고 한국에서도 판매를 하는 거를 예. 그 영업무역 회사하고 여기하고 합작회사가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노스페이스에 대해서는 라이센스 아웃을 계속 연장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7월 달에 골드윈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라이센스를 이제 올해까지만 한다. 내년에는 안 한다고 종료를 했어요. 이제 그게 국내 기사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제 영업무역이 노스페이스에만 집중을 하고 골드윈은 이제 포기를 안 하려고 한다. 하나 보다. 예, 그렇게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뉴스를 이제 그 일본 현지 쪽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은
골드윈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이 회사가 되게 강조를 많이 하기로 집중하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게 이제 4월 30일 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골드윈에 대한 매출을 기존에는 이제 노스페이스 비중이 굉장히 컸는데 예. 자체 골드윈 매출을 10년 안에 500억 이상 돌파하겠다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사업이나 해외 사업을 강조를 하면서 이제 한국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직접 하겠다. 그러니까 사업을 좀 강조하겠다라는 포인트로 영업 모욕으로 안 하고. 예, 그런 포인트로 담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스페이스는 기존에 하던 게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느끼는 게 첫째는 아식스는 좀 뭔가 굉장히 실적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데상트나 골드윈은 뭔가 좀 변화가 있다. 그러네요. 그리고 특히 골드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고 있던 골드윈과 노스페이스 다른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 자체 사업으로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요 하나로 정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게 중요하네. 예, 요게 핵심인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나마 유넥스를 포함한 요 세 개 회사가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좋고 실적이 좋았잖아요. 예.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스포츠 기능성에 좀 더 무게를 뒀다. 반면 요 두 개 회사는 상대적으로 스포츠의 기능성보다는 패션 자체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게 이제 두 회사와 세 회사를 가른 되게 큰 차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 또 요 세 개 안에서 아식스와 미즈노 특히 이제 아까 보면은 아식스 실적이 엄청 좋은 건 이해 가는데 미즈노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주가가 많이 쫓아왔잖아요. 그럼 이 둘을 약간 하나로 묶고 요넥스를 따로 먹는다면 뭔 차이냐라고 했을 때 두 회사는 러닝화에 되게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배드민턴 쪽에 조금 더 강점이 있거든요. 예. 그 차이가 이 회사들 간의 실적과 그리고 주가 차이를 갈랐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 두 회사 같은 경우는 패션을 강조하다 보니까 회사가 강조하는 게 그 패션에 들어가는 옷의 기능성 소재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 스포츠용품이나 스포츠웨어 회사들 중에서도 러닝화의 기능성에 강조한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더 강했고 그나마 기능성을 강조하는 부분을 하는 요넥스까지 포함한 애들이 그나마 주가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능이 있는 신발이나 예. 뭐 채나 이런 거는 예. 비싸도 사는데 예. 옷은 싼 거 입는다는 뜻이네요. 그건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요. 어쨌건 지금 네. 저희가 이제 이걸 듣다 보면 어. 저는 사실 운동을 잘 안 하거든요. 예. 아마 두 분도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시는. 근데 아까 유넥스 들어보니까 배드민턴은 되게 저는 하시는 저거 것 같아요. 완전 공감합니다. 예. 저도 요즘 약간 스포츠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 신발 이런 거는 비싸도 예. 막 사게 돼요. 예. 근데 옷 이런 거는 다 그래도 예. 싼 걸로 입고 그러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패션의 트렌드가 러닝 기능성에 강조를 둔 업체와 아닌 업체가 이 실적이 예전에는 비스무리했는데 갈리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요거를 자세히 하려면은 요 아까 앞서 봤던 5개 회사를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아식스는 아까 제가 러닝화 얘기를 했는데 혹시 오니치카 타이거라고 두 분은 들어봤습니다. 아시나요? 오니치카 타이거. 약간 이프로님은 안 들어보셨죠? 패셔너블한 신분 있어요. 이렇게 예. 납작한 거 있어요. 납작한 거. 예, 신발? 신발 운동화입니다. 타이거 운동화? 타이거 알아요. 운동화는 아니고요. 예. 아니 근데 너무 정말. 괜찮은 게 저도 주식 사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이 오니치카 오니치카 타이거? 예. 오니치카 이게 회사 타이거라고요? 이름이에요? 아니요 신발 이름입니다. 매장이 있잖아요. 오니치카 타이거라고 매장이 밖에 오니치카 타이거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매장 이름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브랜드가. 아식스라는 회사의 모 회사가 원래 회사 이름이 오니치카 타이거였어요. 그게 뭐 회사 이름이에요? 예, 이 오니치카 타이거가 나중에 두 개 회사를 인수를 해서 합병을 해서 아식스로 이름을 바꾼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오니치카 타이거 얼마나 대단한 회사냐면 이제 이프로님도 나이키는 아실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럼 아니, 저도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근데 나이키도 원래는 이 오니치카 타이거라는 신발을 미국에 파는 판매 대리상이었어요. 그 나이키 회장님이. 예, 그러니까 이 오니치카 타이거라는 운동화가 너무 좋아서 미국에 있던 그 매니아인 분이 일본에 와서 이거 일본 판권 주세요라고 해서 일본에 판매를 하다가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갈라선 다음에 설립한 회사가 나이키입니다. 예. 오니치카 타이거라는 운동화를 예. 미국의 판 업자가 업자가 이제 판매를 하다가
약간 이제 둘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합동으로 뭔가 신발을 하나 냈어요. 예.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판권을 누가 가져갈 거냐 가지고 이제 서로 본사랑 막 서로 싸우다가. 싸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고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분이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독립해서 차린 회사가 나이키예요. 그래서 나이키의 모회사라고 하긴 그렇지만 나이키가 초창기에 반할 정도로 이 신발에 그런 대해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오니츠카 타이거가 굉장히 그렇게 유명하고 옛날부터 기능성이 좋은 신발이었고 그런데 이제 이 오니츠카 타이거라는 브랜드는 브랜드대로 두고 아식스라는 브랜드는 또 두 개가 같이 갑니다. 근데 이제 아식스라는 신발에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하는 거는 젤 쿠셔닝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그 신발의 밑창하고 그 발 닿는 사이에 젤 같은 거를 넣어요. 나 그러니까 그걸 아직도 모르겠는 게 나이키는 에어지 않습니까? 예. 나이키는 공기, 띠용띠용. 예. 아식스는 젤. 젤입니다. 예. 에어가 더 푹신푹신하지 않을까? 오늘 느낌이 너무 통통거리는 너무 느낌이. 통통거리는 느낌이. 제가 그거는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이건 논쟁의 여지가 있을까. 어쨌건 젤 쿠어싱이라고 하는 기술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면서 신발의 기능성을 되게 강조하는 회사예요. 예. 근데 이 회사가 옛날에는 되게 옛날 구닥다리 할아버지 아저씨 있는 운동화였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몇 년간 핫한 패션 디자이너들하고 콜라보를 많이 했어요. 이러면서 요즘에 제니라든가 아주 핫한 10대들이 좋아하는 신발 브랜드로 새롭게 그래요?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거고요. 미즈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구, 배구, 라켓 같은 스포츠 용품 그리고 신발 의류 있고 골프. 근데 이제 이 골프의 야외 스포츠가 최근에 이제 활동이 좀 늘었다고 해요. 그리고 러닝화에서도 미즈노가 또 신발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러닝화 좋아하시는 분은 뭐 맥심이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웨이브라이더 이런 게 지금 요즘에 특히 핫해지면서 요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핫해서 러닝화 쪽에서는 아식스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인지를 있는 거고요. 요넥스는 이제 안프로님이 안 대표님이 아시겠지만 배드민턴 부분에서 거의 절대적 강자라고 해요. 네. 이제 실제로 지난 분기 매출을 보면은 전체 매출의 57.1%가 배드민턴에서 나오고 그리고 26%도 의류 및 액세서리인데 여기도 배드민턴 의류 같은 게 포함이 되니까 거의 이제 배드민턴 부분의 절대 강자 중에 하나고 일본, 아시아, 특히 이 배드민턴이 중국하고 대만에서 많이들 하신대요. 예.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매출 나오는 것이 실적을 견인했다. 그리고 데상트는 골프웨어의 맨섬웨어라든가 수영복 아레나, 뭐 그리고 르꼬꾸 스포르티 하여튼 이런 브랜드들이 전개를 하고 있고 여기도 이제 스포츠웨어고 아까 골드윈은 이제 스포츠용품 회사인데 아웃도어 비중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자체 브랜드를 키우려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이런 러닝화 이 시장이 되게 핫하구나라는 것들이 실적을 갈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이키의 아닌 스포츠 브랜드가 부상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들이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제가 구글에서 영문으로 한 다음에 이걸 한국어로 바꾼 건데 요즘 나이키가 막 거의 동네북처럼 됐거든요. 나이키 되게 못한다는 얘기들 많고 여기 보면 이건 한국 언론 신문인데 나이키 밀렸다. 나이키 신발 안 사고 온 호카 신발 많이 사면서 성장률 바닥이다.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러닝화 시장에서 지금 절대 강자인 나이키가 흔들리면서 다른 업체들의 움직임하고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업체들이 얼마나 수혜를 보는지에 대해서 요 뒤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 파이퍼 샌들러 보고서라고 혹시 아세요? 뭐요? 파이퍼 샌들러라고 하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네. 이 미국에 있는 이 증권사는 1년에 2번씩 미국 10대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설문조사를 해요. 너 신발 뭐 좋아하니? 너 뭐 옷 뭐 좋아하니? Z세대를 예, 대상으로? Z세대에서 1년 매년 2번씩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들을 쭉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봄 설문조사를 보다 보니까 신발 부분에서 너가 가장 좋아하는 신발이 뭐니? 했을 때 나이키가 어쨌건 1위긴 했어요. 근데 이 선호도가 1년 전하고 반년 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야.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그럼 누가 올라왔냐라는 게 이제 뉴발란스라고 하는 신발이 미국에서는 많이 올라왔고. 190bp면
1.9% 예. 떨어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나 그저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 선호도라고 하는 게 이제 뭐 크게 보면 별거 아니다 뭐 하지만 59나 61이나 뭐. 지금 이 다른 애들들 올라오는 속도들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뉴발란스가 많이 올랐는데 사실은 한국에서도 이 뉴발란스는 비상장사입니다. 근데 한국에 작년에 뉴발란스가 한국에서 판매하는 패션에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호카라고 하는 신발 그리고 온러닝이라는 신발이 빠르게 올라온 반면에 상대적으로 나이키의 점유율이 더 하락이 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러닝화, 운동화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절대적 위상으로서 나이키가 있긴 하지만 나이키 대신 지금 온이나 호카 같은 이런 신발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1, 2, 3위가 그러니까 나이키, 뉴발, 호카 이런 순인가 보죠? 뭐 이게 이제 3위, 5위만 나왔으니까요. 예, 나이키가 1위겠죠. 근데 최근에 올라가는 추세들이 상대적으로 나이키가 고소득층에서 더 많이 떨어지고 이런 애들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마 2위 정도가 제가 보기엔 뉴발란스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아까 말한 아식스의 실적 개선이나 미즈노의 실적 개선하고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걸로 한번 보면은 조금 더 재미가 있을 거예요. 8월 3일 날 CBS 뉴스에서 나온 건데요. 요즘에 미국 젊은 애들이 데이트 앱으로 데이트하지 않고 러닝 클럽 가서 데이트를 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뉴스로 나온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그때 코로나 때 데이트 앱 같은 거를 놓고서 서로 막 이제 여자친구들 만나고 이런 걸 했는데 요즘엔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이게 러닝 클럽입니다.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모이면 이제 같이 러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사실상 예. 근데 이 러닝 클럽에 모여서 가는 거기에서 서로 이제 같이 러닝을 하면서 잠재적인 이성 파트너도 보고 같이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고 실제 그래서 몇몇 러닝 클럽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성 간의 만남을 되게 적극적으로 조장을 하거나 이거를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 같은 데 홍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러닝클럽이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쩐지 한 요즘 러닝 크루 두어 달 전부터 네. 안승찬 대표가 매일 저녁에 뜹니다. 아 그렇군요. 나는 러닝 크루랑 아직 혼자 뜹니다. 혼자. 아 그러신가요? 혼자.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Z세대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아니 원래 여자를 만나려고 하면 뭐 나이트클럽을 간다라든가 뭔가 그런 데 가는 게 이제 옛날 분들의 생각이면은 지금 젊은 세대들 특히 미국의 10대 20대들은 운동하면서 한다. 이게 이제 그만큼 이 친구들이 운동에 대한 관점이나 생각이 다른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러닝을 중요하게 하고 러닝을 하게 되면은 신발도 어떤 거 사야 됩니까? 좋은 거 사야죠. 좋은 거 사야죠. 예, 있어 보여야 되고. 예, 있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다음 거가 보면 요것도 재밌는데 Z세대 분들은 그 러닝 조끼가 젊은 여성들의 핫 패션 아이템이라는 겁니다. 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금 보시면 요 세 분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이게 이제 7월 달에 나온 기사거든요. 네. 핸드백을 들고 다니지 않고 러닝 조끼를 들고 있고 거기에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핸드백을 넣는 게 요즘 이제 그 10대 20대 젊은 여성분들의 핫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이면 피트니스라든가 운동을 하시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있어요. 예. 요즘에 미국에서는 이제 러닝이나 피트니스 인플루언서들이 되게 핫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자 우리가 단순히 운동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러 다닐 때도 러닝 조끼를 입고서 거기 화장품이나 이런 게 넣는 게 되게 몸도 편하고 되게 핫해라고 해서 이분들은 일상생활을 할 때도 항상 이런 러닝 조끼를 입고 다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리닝 바지를 평소에도 입고 다닌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뭐. 근데 이게 이제 패션 아이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핫하게 됐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 Z세대 분들은 예. 러닝이 너무나 일상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러닝 조끼를 입는 게 우리 사실 러닝 조끼 얼핏 입고 다니면은 아저씨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핫해질 많고 지금 미국 10대들이 러닝이라고 하는 게 되게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야,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면은 거기에 맞는 러닝복이나 러닝 신발
특히 신발이 중요하죠.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미국의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한국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운동을 하는 게 하나의 생활 습관처럼 돼 있게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루에 막 4번, 5번씩 헬스클럽 가거나 러닝을 하시고 네. 운동하는 거를 같이 못 맞춰주면 연애도 못하고 그 같이 하는 그런 것들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근데 이분들이 되게 요즘 핫하게 하는 게 막 거창하고 비싼 운동이 아니라 러닝, 헬스 이런 쪽이 되게 핫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러닝이나 헬스와 관련되는 기업들의 주가들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재밌는 거는 나이키가 지금 상대적으로 되게 몰락을 하고 있고 다른 애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이분들은 이제 늘 상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신발 같은 거에 기능성에 되게 민감한 겁니다. 근데 나이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신발의 기능성이나 신발의 편안함에 대한 정도가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그건 제 의견이 아니라 그렇다는 의견도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나이키 말고 어떤 신발이 편하고 운동할 때 좋아라고 하는 거에 되게 민감하고 그런 기업들의 제품을 굉장히 이렇게 선호도가 커지고 이게 지금 10대들 사이에 되게 핫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유행이 되고 그래서 그거 관련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좋고 이 현상들이 선순환이 되고 가면서 맞아.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식스가 되게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고 그 뒤를 지금 미즈노가 쫓아오는 그런 왜냐면 모습인 그게 거죠. 말이 되는 게 신발을 바꾸면 기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그게 다 몇 분 차이고 막 이러는데 그렇죠. 아식스 매출이 미국 매출이라는 거예요. 미국 매출 비중도 크고 이런 성향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비슷합니다. 이게 지금 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에 하는 취향과 트렌드가 인스타그램이나 이걸로 하면서 비슷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는 패턴들도 사실은 지금 되게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논쟁들 나오는 게 예전에는 한 사람의 정체성을 구분하는 게 어느 나라 출신이냐, 어느 민족 사람이냐라고 했다면 최근에는 어느 세대이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가른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Z세대들의 선호도가 전 세계적인 Z세대 선호도하고 되게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러닝이라고 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저만 해도 운동을 거의 밥 먹듯이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필수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애할 때도 러닝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서 보고 나의 핫한 사람들, 인플루언서도 러닝하거나 이런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러닝할 때 쓰는 조끼가 되게 핫한 아이템이 돼서 20, 30대 분들하고 그런 흐름들이 지금 같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근데 있는 왜 거예요. 아식스일까요? 거기서 했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신발이 편안하고 기능성이 있느냐예요. 나이키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이키가 그러한 신발의 편안함과 기능성이 옛날에는 최고로 쳤거든요. 근데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흐름이 좀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나이키의 자리를 누가 아까 앞에서 제가 파이퍼 샌들러 보고서 했을 때 뜬 회사들 있잖아요. 뉴발란스라든가 호카라든가 온러닝이라고 하는 요 회사들이 예. 그런 컨셉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잡고 있는 거야. 신발이 편하거나 러닝을 할 때 기능성이 되게 좋고 괜찮다라고 호평을 받은 지금 신발들이 지금 핫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러닝 시장이나 운동화 시장이 커져가고 있는데 압도적 1위였던 지금 나이키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면서 그 밑에 회사들 중에 그러한 기능성을 강조했던 회사들이 커져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 사실 언급은 안 드렸지만 유럽에 상장돼 있는 아디다스도 최근에 실적이 되게 좋습니다. 아니, 내 지금 보니까 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네. 마라톤 금메달은 아디다스, 그렇게 은메달은 아식스. 예. 뭐 이런 게 여기 나이키가 못 들어간 거예요. 예. 원래 이런 거 하면 예전에는 나이키가 휩쓸었는데 뭘까? 못 그러니까 들어갔다는 거야. 사실은 오늘 제가 나이키를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어서 자세히는 안 드리지만 예. 나이키가 최근 몇 년간 신발 자체의 기능성이 떨어지고 약간은 신발을 그 런너들 입장에서는 편하지 않은 신발이 됐다라는 인식이 되게 광범위하게 커져 있어요. 제가 하여튼 기사에서 읽은 바로는 나이키가 그동안 그 사장이 최근에 바뀌었잖아요. 예. 약간 그 뭐랄까 약간 명품 흉내를 내면서 뭐
리미티드 에디션. 리셀 리셀 뭐 그런 그리고 쪽으로 많이 신경 디지털 썼다는. 판매나 막 디지털 이런 걸 하면서 약간 패션화- 신발 자체 기능에 어. 관심을 좀 덜 뒀던 겁니다. 약간 패션 브랜드화하는 데 맞습니다. 신경을 많이 썼고 나이키는 그러니까 뭐 기능에 대한 어필을 안 했다. 저는 그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이렇게 하고 아무 신발 신고 나서 어떤 게 제일 편하고 좋았어요라고 하면 못 고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게 좀 확실히 구분이 된다고 다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사람들이 살 때는 이거는 기능성을 중시하는 브랜드냐. 브랜드라고 했지라고 하면 그렇죠. 야, 이게 좀 내가 더, 좀 더 그럴 수 그러려고 하겠죠. 아마 근데 그러면은 댓글에 좀 많이 최근에는 실제로 그래서 온이나 호카나 아식스 같은 경우가 되게 발이 편하다라는 평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사실 데상트나 골드윈이 상대적으로 약했잖아요. 예. 우리가 패션 그 자체가 아니라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운동 자체의 기능성을 강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브랜드 간의 격차를 지금 확연히 가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저는 진짜 나이키만 그동안 주로 신었는데 요즘 하도 사람들이 아식스를 얘기 많이 해서 되게 관심이 가더라고. 막 예. 아식스가 좋다고 막 그러니까 예. 그래? 뭐 이런 혹하는 느낌. 그래서 이제 아식스 그러면 아까 이제 아식스 얘기를 좀 길게 안 했는데 아식스 얘기를 좀 간단히 하죠. 요즘 이제 아식스 여기 홈페이지 미국 홈페이지 가 보시면 가장 나오는 게 젤 그 카야노인가? 카야노라고 하는 신발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큐서링 시스템을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아까 말한 실리콘 젤을 신발에 넣어서 신발 충격을 흡수하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아식스의 고유한 기술 같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아식스의 주요 신발들은 젤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는 걸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 이름에 따라서 뭐 젤 카야노라든가 젤 인버스, 젤 소나 뭐 하는데 그 뒤에가 디자이너 이름이에요? 신발 브랜드 협업을 해서 하는 새로운 브랜드 명인데 특히 요즘에 이 젤 카야노라고 하는 이 제품이 엄청 핫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식스가 지난 아까도 말씀한 오네츠카 타이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원래부터 신발 기능성에 대해서는 강점이 있던 회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 회사가 꾸준히 강조를 해왔던 데다가 최근에 이제 2010년 중반 이후로 뭐 저도 잘 모르지만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이런 유명 디자이너들이라든가 유명 브랜드라고 협업을 하면서 콜라보를 하면서 되게 핫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핫한 브랜드 이미지와 원래 신발의 기능성 이 두 개가 묶이면서 아식스가 되게 핫해졌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10대 Z세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Y2K 그 옛날 우리 2000년대 그 세기말 그때 있지 않습니까? Y2K? 예, Y2K 패션이 요즘 핫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Y2K 하면 옛날 배꼽티하고 엉덩이 이렇게 걸치는 막 그런 바지 입고 펑퍼짐한 바지를 이렇게 걸쳐 예, 입고 뭐 그런 거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Z 세대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쉽게 말해서 꼰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안 맞는 새로운 그 패션을 하다 보니까 그 윗세대 분들이 하던 유행 패션이 핫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진스가 하는 옷 패션들도 이제 이런 쪽이 되고 그 고프코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약간 아웃도어 느낌이 나는 패션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게 핫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식스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신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옛날 신발 그리고 아웃도어라든가 야외 활동하는 이미지 그게 이제 맞물리면서 이 Z세대에서 아식스가 다시 재평가되면서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좀 옛날 브랜드였는데 지금은 핫한 브랜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요 아식스만의 얘기가 아니라 뉴발란스라든가 뉴발란스도 그런 식으로 재해석이 되고 있고 온이나 호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웃도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편안한 신발 이런 이미지로 가고 있거든요. 복고다. 복고입니다. 10대들은 복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히 제 얘기만 아닌 게 여기 자료 한번 보시면요. 이게 제가 최근 한 달 남짓 나온 한국의 이제 국내 기사들을 한 거거든요. 굉장히 핫하다는 패션 브랜드들 협업하는 거라든가 요즘에 핫한 이제 패셔니스트예요. 하다못해 고현정 씨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신발 지금 없어서 못 산다. 그리고 막 이 최근 이제 세밀리아 반센이라고 하는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데 팝업 스토어인데 아식스 제품을 냈다. 언제적 아식스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이제 기사들 보시면 요즘에 핫한 10대들 제니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부 이 아식스 신발을 신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핫한 패션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히 멋있다고만 해서 핫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멋있다는 느낌으로 하면은 데상트나 골드윈 같은 회사들도 할 수 같이 떠야 있는데 되는데. 예, 신발에서의 기능성이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 전통적인 신발이라든가 스포츠용품을 계속 만드는 이 장인적 느낌, 편안함 이런 게 핫한 브랜드화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건데 그게 이제 아까 일본 업체들도 가른 거고요. 사실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한국의 지금 스포츠웨어 용품 회사들도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프로스펙스도 한번 뜨는 겁니까? 프로스펙스, 르카프. 아직까지 뭐. 제가 뜨는 건 못 보긴 했지만 네. 아까 말한 대로 그 신발 자체라든가 옷 자체의 기능성 그리고 러닝에 대한 강조 그러면서도 최근 젊은 10대들하고 커뮤니케이션에는 콜라보라든가 디자인을 기존을 유지하는 헤리티지라고 하죠. 전통을 유지하면서 가는 모습. 이것들이 결합이 된 기업들은 글로벌로 되게 핫하게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데상트나 골드윈이 패션 자체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한 거죠. 그리고 미즈노가 최근에 이렇게 아까 되게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숫자는 아직 그만큼 못 올랐지만 아식스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전통적인 신발 스포츠웨어라는 기능성.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글로벌 Z세대는 즉 젊은 세대들입니다. 운동에 굉장히 진심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도 늘 즐길 수 있는 운동 이런 거에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합니다. 이게 실제로 그냥 좋아한다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즐기기 때문에 내가 입는 옷이라든가 운동화 쪽에서의 기능성이 디자인 이상으로 중요하게 되고 있다. 기능성이 중요하다. 예, 그리고 이것 플러스 당연히 패션도 가야죠. 근데 패션만 하는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요 흐름에서 약하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요런 관점으로 놓고 보면 아식스 다음 미즈노가 뜨는 것도 이제 그런 관점인 거죠. 다양한 스포츠용품이나 이거를 집중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넥스가 이제 그 뒤를 잇고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10대, 20대들이 좋아하는 운동은 늘 일상과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러닝이라든가 헬스클럽이나 이런 건데 이제 배드민턴은 약간 소수잖아요. 전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그럼에도 기능성을 요넥스 같은 데도 강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요 순서대로 주가 움직임이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스포츠웨어나 운동화가 단순히 운동을 넘어서서 일상 패션 전반으로 지금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러닝 조끼 같은 것도 보셨지만 우리 예전에 등산복 한창 핫했을 때 이제 등산 핫하시면 맨날 일상복도 등산 입던 그런 모습이 지금 10대에서 러닝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과 관련되는 기업들은 단순하게 운동복 회사나 운동 스포츠 용품 회사가 아니라 패션 전반으로 확장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신발이 지금 가장 핫하게 부각되는 아이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단순히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로도 같이 주목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궁금한 건 예. 이게 지금 이런 게 주가에 굉장히 많이 반영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얼추 다 된 건지 이제 지금 아식스 사도 지금 되는 예. 그거는 아식스 주식을 살 때는 아니고요. 아식스 신발을 살 때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저라면은 신발보다는 주식을 여전히 사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이제 요 질문이 나올까봐 요런 트렌드가 쭉 갈까? 그러니까 주가는 뭐 우리가 알 수는 그쵸? 없지만 알 수는 없지만요. 트렌드가 쭉 갈까? 사실 이런 좀 비슷한 궁금해요. 것 중에 하나가 캠핑 예전에 한번 되게 핫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캠핑 용품 회사들 다 망하고 있습니다. 요즘 왜냐하면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캠핑을 많이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캠핑 용품 업체들 국내에서도 있고 미국에 일본에서도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몇 년가다 핫하다 죽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요번 러닝화를 중심하는 요 흐름은 좀 이전하고는 조금 다를 거라고 봐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캠핑을 간다라든가 이런 거는 되게
맘 잡고 어쩌다가 가는 거잖아요. 너무 번거로워. 너무 네, 번거로워. 너무 번거롭고, 그러니까 그게 한때 유행이긴 하지만 네. 일상생활처럼 매일 캠핑을 가시는 분은 네. 생각보다 극소수예요. 예. 그런데 그렇지. 러닝을 뛰는 것들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게 하지 않고 일상에서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만 하더라도 그럼에도 저는 매일 러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 근데 남녀를 만난다 그러면 가야지. 예, 그러면 가야죠. 내가 20대인데 남녀를 만나려면 그래. 거기 가야 돼. 그럼 네. 무조건 해야지 그럼. 그러니까 사실 러닝이 재밌는 스포츠는 진짜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뭐 농구, 탁구, 테니스 이런 게 재밌지. 근데 남녀가 만날 수가 없대잖아. 근데 재밌는 스포츠는 그 스포츠 하느라고 남녀가 딴 사람은 만날 신경 쓸 수가 없어. 그 러닝은 막 지겹고 짜증나고 막 그러니까 옆 사람은 신경 쓰게 돼. 자꾸 대화도 하게 되고 잠깐 쉬었다 가기도 하고 그러자 그러고. 근데 이제 저는 그것보다 안 좋아. 이 러닝이나 헬스는 큰 여러 가지 복잡한 장비나 또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고 예. 쉽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상적으로 계속 운동을 하는 세대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이 러닝이나 헬스클럽 혹은 이제 아웃도어 같은 데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것들은 하나의 패턴화되거나 장기화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참고로 저는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저는 아닌데 지금 놀랍게도 지금 Z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어디 모임을 갔는데 어떤 20대 여성분인데 이분은 하루에 헬스장에 4번을 매일 4번에서 5번을 주 5일 가기 때문에 네. 헬스에서 헬스 운동할 때 남자친구가 왜 전화 안 받냐고 하는 게 화가 나서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운동에 일상적으로 이렇게 습관이 돼 있는 세대들이 많다면 이 트렌드와 이 관련 기업들은 생각보다는 꽤 갈 거다. 그리고 지금 Z세대들이 이제 소비의 초기 단계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세대들의 움직임이 좀 저는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아식스 운동화 사셨어요? 서병수 애널리스트는 저는 운동화 아식스 자체를 안 사시죠? 거의 안 그럼 이제 운동화 사면 아식스 사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나이키나 뭐 이런 거 아니 사실 저는 나이키도 안 삽니다. 겁니까? 저는 저는 그러니까 아식스 운동을 한번 안 하는 사보려고 그런 그럽니다. 세대라. 아식 다음 운동화 다음 아식스요? 운동 한 때는 한번 얼마 좋길래 남들이 그러나 예. 궁금해서 저는 한번. 근데 요즘에 사보려고. 근데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에서 사기 쉽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안 사봤습니다, 진짜 아식스는. 근데 사고 싶어요? 막 편하다니까.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제 보기에는 아식스 주식은 셀입니다. 내가 50대 아저씨들이 아식스를 뭐야 그러면서 사서 신는 순간 그냥 와르르 무너진다. 댓글창에서 이미 아식스 10대는 작년에 이미 유행이었고 한국에 올해는 지금 30대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다. 사실 운동화의 저 브랜드는 의외로 오래 가는 거예요. 품질 차이는 없어요. 그게 에어든 젤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블라인드면 어차피 모른다니까. 충격이 흡수가 된대잖아. 그럼 충격 받을 일을 왜 해? 기본적으로 충격 받으려고 뛰는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동안 나이키가 승승장구할 때 저걸 누가 이기냐? 저게 운동화가 좋은 거라서 하면 더 좋은 운동화 하면 되고 네. 디자인이 좋은 거라서 하는 거면 더 좋은 디자인 하면 되지만 그냥 나이키라서 그냥 나이키 브랜드가 이미지가 좋은 건데 나이키는 진짜 넘사벽이었지. 그냥 진짜. 브랜드잖아요. 브랜드. 스타벅스 커피보다 맛있는 커피가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러나 스타벅스니까 마시는 거를 저걸 어떻게 이겨? 마치 언더스탠딩 같은 거예요. 사실 이런 아이템 다른 데 가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2%가 이렇게 재밌게 해준 데가 없잖아. 네. 그런 건데 어? 그럼 아식스는 얼마나 오래 갈 거냐? 그러니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은 요 주제를 가져온 게 최근에 제가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글로벌 Z 세대들이 기본적으로 선호하는 트렌드 그리고 그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세대들이 선호했던 뭐 코카콜라라든가 이전에 지금 스타벅스도 요즘에 맛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과 다른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브랜드 그리고 그 브랜드의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갈 건가. 그리고 그게 이제 저는 최근에 한국의 뭐 삼양식품 같은 라면이라든가 한국의 지금 인디 화장품들도 그런 컨셉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컨셉 하에서 과연 이제 다양한 글로벌 Z 세대들이 어떠한
기업과 산업에 선호를 하느냐라는 거고 그 관점에서 지금 막 이제 말씀드렸던 일본의 아식스라든가 미즈노도 새롭게 부각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아식스. 쿨한 느낌이 되게 중요한 건데 운동화는 약간 쿨한 느낌이 난다 이거잖아. 예전에는 아식스는 일본 제품이라고 막 좀 그렇다. 뭐 그런 분위기도 많았는데. 근데 그냥 사실은 기능과 상관없이. 예, 근데 그냥 사실은 그거와 상관없이. 아식스에서 한국에서나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에서. 한국이니까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그러니까 그 공통적으로 지금 핫한 브랜드들이 있어요. 아까 온이나 호카도 미국에 상장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어떤 트렌드냐 하면은 지금 사실 제가 요 말씀드린 트렌드하고 비슷하고요. 그리고 똑같은 운동화 브랜드이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데상트라든가 골드윈 네, 느낌이 네. 나는 그런 느낌이면 못하는 회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특정 기업을 언급하기가 그래서 말하기는 그렇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차이가 뭔가 이게 벌써 한 몇 년 이상 벌어진 이 차이를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50대인 내가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상당히 위험한 신호가 아닐까 싶긴 하네. 그렇죠. 그런 순간 이제 10대들은 또 다른 야, 저 브랜드 아저씨들이 산다. 찾아간다.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약간 거고요. 걱정은 되네. 프로스펙스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프로스펙스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뭐 프로스펙스로. 레트로로 진짜 잘 안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프로스펙스는 스스로 스스로 프로스펙스의 브랜드를 부끄러워합니다. 스스로? 프로스펙스. 왜 프로스펙스를 자꾸 가려요? 프로스펙스의 운동화들을 봐요. 어. 그러면 그 프로스펙스의 그 저 로고 F자, 있죠? F자. 그 F 거꾸로 되는 어, 거 같은 어. 그거를 가능하면 조그맣게 그리거나 가능하면 숨기거나 색상을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이상한 걸로 바꾸거나 창피해 스스로. 근데 이제 근데 아식스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과감하지, 과감해. 제가 아식스는 사실은 아식스는. 약간 드리는 게 어. 제가 이제 여기 아식스만 얘기를 드렸지만 제가 몇몇 기업들을 좀 계속 서칭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전통적인 기업인데 젊은 세대들한테 어필하는 것들이 단순히 옛날이라고 선호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해당 기업이 그런 젊은 세대들을 소통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돼요. 아까 아식스 같은 경우에도 2016년 이후 젊은 디자이너들하고 핫하면서 콜라보 제품들을 냈거든요. 제가 이제 뭐 여기서는 언급을 안 하지만 코치라고 하는 백이 있습니다. 네. 옛날 할머니 코치 알아요. 예, 코치백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 10대에서 가장 핫한 브랜드거든요. 가방백 코치가? 중에. 예. 오. 근데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020년대 10년대 이후로 코치가 브랜드에 대한 재정의를 하고 코치와 관련되는 그런 것들을 젊은 엠베스터를 하고 디자이너를 바꾸고 하면서 옛날 감성이지만 기업들이 거기에 어필하기 위해 준비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아식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강조를 드렸던 게 젊은 디자이너들과의 협업 같은 거를 2010년대부터 했던 것들이 성과를 냈던 거라 단순히 옛날 브랜드라고 해서 다 뜨는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10대, 20대들한테는 3, 40대 밀레니얼들이 꼰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닌 그 윗세대의 느낌이 오히려 되게 신선하고 핫한 거다. 5, 60대 느낌? 예, 5, 60대 느낌. 프로스펙스가 의외로 핫할 수 있다. 예, 신기하다. 이거 뭐야 처음 보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 최근에 있지. 본 것 그럴 수 중에 있지. 오늘 자료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지금 카세트 테이프가 핫해지고 있습니다. Z세대들이요. 처음 보는 예, 신기한 그래서 물건. 카세트 테이프를 그 재생하는 이런 거를 되게 하고 그 볼펜 가지고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그 있어. 기술을 엄마나 할머니들한테 배우는 그것들도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나. 이게 이제 유행이라는 게 뭐 바뀌고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는데 이야.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내 기업은 어떤 걸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보고 그 관련 기업들 중에서 이제 일본의 스포츠용품 회사 5개가 좀 그런 걸로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서 그동안 혁신이 없었던 제자리에 머물렀던 일본 회사들이 복고로 뜬다 오히려. 그렇다고 합니다. 야, 알겠습니다. 예. 신발 이야기 재밌네요. 컴퓨터에 이제 A 드라이브 생기겠어요. 그죠? 그렇지. 예전에 플로피 디스크. 자, 서병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